안녕하십니까. 뉴스부터 오늘의 시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습니다. 최고의 하부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 있는데 일단 결렬된 것으로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무척 난감한 상태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단일화가 되지 않아도 윤석열 후보가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선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에 있어가지고 많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과 우파의 국민들은, 특히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단일화를 해서 기왕이면 좀 쉽게 이기는 선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단일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당선권에 가깝다든지 아니면 이 지지도가 좀 높다든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10% 이하대에 이 지지도를 가지고 사실은 대선 후보 출마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국민들은, 특히 우파 국민들은 이번에는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안철수 후보가 힘을 같이 합쳤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산되자 굉장히 또 실망도 큽니다만은, 사실은 지금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쭉 보면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지 않아도 이번 대선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는 그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타났고, 또 표심 자체가 정권 유지보다는 정권 교체가 55%에서 60% 표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단일화가 이루지 못해도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초박빙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불과 5일 전만 하더라도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스는 각각 7%, 9% 정도의 여론조사가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앞섰죠. 그러나 지금 하면서 이제 이 조금의 특별한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가 갑자기 바뀌는 이와 같은 것은 좀 신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오늘에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이 후보 단일화가 실패가 되니까 굉장히 거기에 이 낙심한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나서 오늘 발표된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서 초박빙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결국 너무나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이것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거기에 대한 어떤 실망의 하나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의 어떤 안일한 대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 국민의힘은 총체적으로 봐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다소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이제 본인의 본인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다소 경거망동한 그런 표현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고 봐집니다.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 이제 이 대선의 흐름은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의 흐름 중에 하나가 선택될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득표를 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이 득표가 예를 들어서 5%대에 그친다 이러면 자신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 많은 고심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표심이 정권 교체라고 하는 표심이 55%에서 60%라고 하면 아마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에 대일에 합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집니다. 황 회장님께서는 지난 4.15 총선이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라고 계속 주장하시는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첫째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고 두 번째는 그 공직선거법의 위반의 범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면 이건 부정선거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 세 개를 들면은 첫째는 이제 바코드를 사용해야 되는데 QR 코드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당시에 사전 투표 용지에서 이것이 인쇄 용지처럼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는 2, 3%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일 투표에서는 이 미래통합당이 승리를 했고 비례대표에서도 승리를 했는데 이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가지고 결국 더민주당은 이기고 미래통합당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전 과정을 봤을 때 이것은 정상적인 통계치, 합리적인 결과, 객관적인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선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공정선거 혹은 준법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정선거죠. 그리고 공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준법선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 양보한 세 가지 이것을 지금 현재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공정선거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자, 첫째는 뭐냐면은 투표 참관인들은 반드시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투표소에 지금 4명의 후보들, 4정당에서 후보들이 투표에 대선에 이 최종적으로 이 대선에 지금 임하고 있다 이러면은 4후보 각기의 투표 참관에서 나와서 이걸 갖다가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에는 하나의 도장으로 전국에 이거 투표 참관을 대신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도장을 파서 그걸 투표용지에 찍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리 되면은 나중에 사전 투표를 하면 한 3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런 기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인쇄를 해도 도장 하나니까 이게 소송은 그 다음이고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부정선거를 막는 방법은 투표 참관인들이 각기의 투표소에서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투표의 용지에 찍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2항과 158조 3항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표 용지에는 반드시 바코드를 사용하고 QR코드를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QR코드는 단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이 전산과 연결되기가 어렵고 또 이 QR코드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한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투표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 비밀 투표에 유예되는 것이고 또 이 QR코드는 잘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 혹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투표자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드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위험성을 없애기 위해서 바코드를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이 이것을 양보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개표하는 과정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에서는 수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것을 양보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양보합니까? 패배할 일이 있습니까? 패배를 자청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공정선거 혹은 준법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첫째는 투표장애인들이 반드시 개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고 투표용지는 QR코드가 아닌 바코드가 사용돼야 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에 규정된 대로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투표 시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리고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옮길 때 주의사항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 사전투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1대 총선, 2020년 4.15 총선에 사전투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가 문제를 많이 제기했고 저 자신도 부정선거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선거에 있어서 가능한 사전선거를 피하고 당일 선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당일 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를 해야 한다면 투표 용지를 세로를 한 번 접고 가로 세 번 접어서 펴서 투표를 하고 하게 되면 이것은 이게 전산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수개표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수개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를 접어서 이렇게 투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제 사전투표에서는 반드시 우리 유권자들은 국민이 주권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권자가 투표를 할 때 그 투표용지가 올바르지 못하면 이것은 우리가 또 주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표용지가 QR코드가 되어 있다. 바코드가 아니고 QR코드가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투표는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것을 나중에 이 선거 소송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를 해서 이와 같은 것은 이 유해 투표가 아니고 이 무효 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우리 국민의 근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그 인쇄 투표용지가 아니고 그 당일 사전투표소에서 컴퓨터에서 프린터로 되는 잉크젯 프린트에서 나오는 투표용지로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제 투표함이 옮길 때의 주의사항은 그 투표 참관인들이 반드시 그 개함이 될 때, 이제 함이 이게 봉해질 때, 이 봉함을 갖다가 이게 잘 이 특수 봉인지로 되어 있는지 잘 살피고 이 봉인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중에 이 부정선거에 혐의가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 투표함을 옮길 때는 개표 참관인들이 반드시 동행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 2인이 동행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불협함이 없고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투표함이 CCTV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대선 결과에 대한 개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거를 다 마치고 실제로 개표를 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개표할 때는 반드시 이제 이 개표 참관인들이 이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이제 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있을 수도 있는 전산 조작에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은 이 부정선거의 형태인 그 전산 조작을 통한 이 부정선거 방지를 할 이런 시스템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산 조작으로 있는 이런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한다면 이것은 다음과 같은 방지 대책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하지 않더라도 항상 개표를 할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각 지역구의 선거관리위원회 개표소에 파견된 6명의 그 개표 참관인들은 개표의 참관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해당 당협에 일사불란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표 참관인들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 진행에 2항에 보면은 수개표가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표 참관인들이 이 투표지 분류기에서 나오는 백매에 대해서 이 묶음에 대해서 이 표가 정상적으로 잘 분류가 되었는지를 일일이 확인을 하고 또 이것을 잘 전체 과정을 잘 이렇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국의 개표 참관인들은 현장의 개표 결과를 그 개표록을 만들어서 사전에 그 집계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은 협의회로 보내고 또 당협은 또 시도당은 이 중앙당으로 전송해서 중앙당은 총 투표자 수와 후보자별 이 득표수를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집계한 그 개표 결과가 방송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방송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이것을 잘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즉시 이의를 제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중앙당은 이와 같은 대선 결과를 한눈에 우리가 다 보고 즉시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국민의힘 대선 결과 보도센터를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네 번째는 대선 개표의 공정성을 위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그 유튜브 방송사들도 참여해서 전 과정을 생중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국민의힘은 전국 253개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당협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또 시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인적 시스템을 통해서 전산 시스템에 있을 수 있는 이런 조작을 방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선은 후보자의 그 출마 명분과 후보자가 방문할 때마다 현장에 나타나는 그 열기, 또 동원된 참여하는 인원수 이런 걸 보면 전반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압도한 선거 과정이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선거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고 개표에 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런 있을 수도 있는 그 전산 시스템의 조작에 대응할 수 있는 인적 시스템의 확인을 통해서 이번에 대선 필승을 이루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뉴스 오늘의 시사 칼럼. 오늘은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신개념 국가경영 포럼 황영석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